자, 오늘은 이제 행렬식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배워볼 거야. 이제 저번 시간에는 이제 행렬이 무엇인지를 배웠었고, 그리고 그 전 시간에는 우리가 행렬식에 쓰기 위한 부호함수, 치환, 호환 그거에 대해서 배웠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여태껏 배운 거를 짬뽕시켜서 행렬식이 무엇인지를 배워볼 거야. 자, 그럼 행렬식의 정의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행렬 A 어느 n/n 크기에 있는 행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합을 나타내는 게 행렬 A의 행렬식이라고 하며, 이때 우리가 기호를 determinant A에서 따와가지고 det A 또는 양쪽에다가 절대값 씌워가지고 절대값 A로 나타낸다. 자, 그러면 요게 있는 기호가 여기 있는 기호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그것을 A가 1x1, 2x2, 3x3 행렬에 대해서 한번 다 알아볼 거야. 자, 그럼 먼저 1x1에서 보면, 즉 A가 A11만 갖고 있을 때, 요때에 대한 determinant A를 구할 때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게 뭐냐? 치환이 어떤 게 있는지를 먼저 볼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크기가 1이니까 그러면 S1에 있는 치환을 우리가 다 찾아봐야겠지? 근데 S1이라는 것 자체가 J1에서 J1으로 가는 1대1 대응 함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밖에 없다? 항등 치환밖에 없다. 즉 1밖에 없으니까. 그럼 아까 그 determinant A에 대한 정의를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쓰면, 썸에, 그러니까 합인데 어떠한 합이냐? 치환이 S1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치환 시그마가 사인 시그마에다가 A1에 시그마 1을 해놓은 게 determinant A의 정의인데, S1에 있는 게 상등치환밖에 없으니까, 즉 항등치환밖에 없고, 또한 우리가 사인 함수에서 항등치환은 오직 값이 얼마다? 플러스 1이라는 것을 저번 시간에 배웠어. 그러면 요거에 대한 결과값이 뭐냐? 즉 플러스 A11, 즉 다시 말해서 A11이 행렬 A의 1x1 크기일 때의 값인 거야. 자, 그러면 행렬 A가 만약에 2x2 행렬일 때는 과연 어떻게 될까? 자, 똑같이 뭐부터 보냐? S2에 있는 원소를 한번 다 찾아볼 거야. 즉 치환을 찾아볼 건데, J2에서 J2로 가는 치환의 개수는 총 몇 개? 2팩토리얼 해가지고 총 2개밖에 없어. 근데 2개 중에서 일단 무조건 하나는 항등 치환이 들어갈 거고, 그냥 또 다른 하나는 1이 2로 갔다가 그리고 반대로 2가 1로 가는 그러한 치환이 되겠지? 자, 그러면 그럴 때 그 치환을 우리가 원투라고 내가 적을게. 물론 원투가 내가 아까 말한 거지만, 자, 여튼 자, 그러면 S2에는 이렇게 2개가 있어. 그러면 determinant A에 대한 정의를 그대로 쓰면, 먼저 다시 합인데 어떤 합이냐? 시그마가 S2에 있고 사인의 시그마 A1의 시그마 1, A2 시그마 2. 자, 요때가 그러면 이제 determinant A의 정의인데, 자, 시그마가 만약에 항등 치환일 때 어떻게 되냐? 사인 1, A1의 1, 그리고 A2의 2 플러스 사인 시그마 1, 1, 2의 A1이 2로 가고 A2가 1으로 가고. 자, 근데 여기서 항등 치환은 플러스 1인 걸 알겠어. 여기는 그러면 호환이 하나네? 호환이 하나일 때 보호함수는 얼마라고 했지? 우리가 마이너스 1이라고 저번 시간에 배웠어. 그럼 요게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다시 말해서 정리를 하면 A11, A22, 마이너스 A12, A21이 2x2 행렬일 때의 determinant A의 값인 거야. 자, 그러면 이제 3x3. 자, 그럼 3x3일 때는 어떻게 될까? 이때는 이제 식이 조금 길어질 거야. 왜냐? 치환의 개수가 많잖아. 치환의 개수가 많은지는 먼저 S3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세보면 알겠지. S3에 있는 원소의 개수는 총 몇 개?
3팩토리얼이라 가지고 총 6개. 그러면 얘는 3팩토리얼은 6개. 그러면 S3는 원소가 어떤 것이 있을까? 자, 그럼 그것을 한번 볼 건데 아마 저번 시간에 S3에 있는 치환들을 가지고 아마 짝치환, 홀치환 나눈 걸 아마 저번 시간에 했을 거야. 했던 걸로 기억해.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원소를 그대로 일단 적으면 원, 그러니까 즉 항등치환 하나, 1이 2로 가고 2가 1로 가고 3은 그대로 있는 거, 1은 3으로 가고 3은 1로 가고 2는 그대로 있는 거, 2가 3으로 가고 3이 2로 가는 거, 그리고 1은 그대로, 1은 2로, 2는 3으로, 3은 1로 가는 거, 그리고 1은 3으로, 3은 2로 가는 거, 그리고 2는 1로 가는 거. 총 이렇게 6개가 있어. 자, 그러면 똑같이 이제 determinant A에 대한 정의를 써서 할 건데 위에를 일단은 지워 놓을게. 일단 여기 결과값만 일단 먼저 적어 놓고 공간이 없으니까 보자. determinant A에 대해서는 여기는 A11, 이건 A 여기다 해야지. A11, A22, 마이너스 A12, A21. 자, determinant A에 대한 정의를 그대로 쓰면 합인데 시그마가 S3에 있고 사인 함수의 시그마의 A1 시그마 1, A2 시그마 2, A3 시그마 3. 자, 요게 이제 determinant A에 대한 정의이고 자, 그럼 요때 이제 시그마 하나하나에 대해서 값을 넣어가지고 한번 구해봐야겠지? 자, 항등치환일 때 sin 1, A1, 1, A2, 2, A3, 3 플러스 sin 1, 2일 때 A1, 2, A2, 1, A3, 3 플러스 sin 1, 3 A1, 3, A2, 2, A3, 1 플러스 sin 1, 2, 2, 3 A1, 1, A2, 3, A3, 2 플러스 sin 1, 2, 3 A1, 2, A2, 3, A3, 1 플러스 sin 많아라 1, 3, 2 A1, 3, A2, 1, A3, 2 자, 그러면 이렇게 싹 다 적었고 이제 보호 함수를 맞춰가지고 값을 갖고 이제 정리를 해봐야겠지. 그래서 일단 먼저 얘는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1, 호환이니까 얘 또한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1, 얘는 플러스 1, 얘는 플러스 1. 왜냐? 길이가 3이잖아. 그러면 내가 길이가 3일 때 순환치환으로 바꾸려면 길이가 3에서 1을 뺀 두 개의 호환을 먼저 그린다고 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맨 앞에 있는 숫자를 각각 자리에다가 먼저 배치를 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게 호환에서 제일 뒷자리로 넘겨버리는 거. 그렇게 했었잖아.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호환이 두 개가 나오고 그럼 호환이 두 개라는 것은 짝치환. 즉 보호함수는 플러스 1이다. 자, 그럼 요걸 이제 정리를 해볼 거야. 근데 할 때 나는 어떻게 할 거냐? 깔끔하게 여기에 A11, A11 이렇게 두 개를 묶을 거고 그 다음 A12, A12 이렇게 두 개를 묶고 마지막 A13, A13 이렇게 두 개를 묶을 거야. 그러면 약간 깔끔하게 나올 거야. 약간. 자, 그럼 요거를 그대로 위에다가 쓸게. 그러면 자, 먼저 A11 그러면 A22, A33 마이너스 A23, A32 23, A32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일게. A12, A21, A33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A31 아니 뭐야 A23, A31 플러스 A13 그러면 A21, A32
A2, 1, A3, 2, 마이너스 A2, 2, A3, 1. 자, 그럼 요게 행렬 A가 3x3 행렬일 때의 디터먼트가 나오는 거야. 자,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내놨을까? 자, 2x2 행렬에서 내가 행렬식이 이렇게 나온댔지. 근데 얘가 계산되는 방향을 보면 일단 A11, A22 이렇게 먼저 곱하고 그 다음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곱하고 다음에 A12, A21 이런 식으로 곱하잖아. 그리고 1 빼기 2를 해가지고 나온 게 2x2 행렬에서의 행렬식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 그러니까 요때 행렬식은 이제 식으로 그 기호로 나타내면 굳이 기호로 나타내면 A11, A12, A21, A22 이런 식으로 되겠지? 자, 그러면 요 기호를 그대로 써가지고 위에 내가 해놨던 그 3x3에서의 그 정리해 놓은 걸 이와 같은 식으로 바꿔버릴 거야. 그러면 A11 먼저 하고 요 부분을 보라색으로 내가 적을게. 그러면 A22, A33 마이너스 A23, A32 그 다음 마이너스 A12 요거는 초록색으로 적을게. 그러면 A21 그 다음에 A33 A23 A31 더하기 A13 여기는 빨간색으로 그냥 빨간색? 여튼 A21 A32 마이너스 A22 A31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깔끔하게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그치? 자 요것을 우리가 그 뒷단원에 가가지고 여인수 전개라는 거에서 배울 거야. 여인수 전개를 가지고도 행렬식을 나타낼 수가 있어. 그리고 그것이 좀 더 편한 거야. 왜냐하면 지금같이 어 SNA는 그 치환의 개수를 세 가지고 그것들을 다 합치면 시간이 많이 들겠지? 심지어 만약에 밑에 내가 해놓은 그 질문처럼 만약에 n이 4보다 크면 예를 들어 S4에 대해서 S4의 개수가 n 4 팩토리얼이니까 총 24개잖아. 그럼 24개를 다 더해야 하는 거야.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도 너무 아깝고 그리고 그러니까 시간 비용 다 많이 드니까 그러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것에 대한 게 여인수 전개인 거고 그 여인수 전개는 요 행렬식을 끝낸 다음에 그 다음 파트에서 나갈 거야. 그러니까 오늘 아마 할 거야. 어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게 3x3 행렬에서의 행렬식으로 나타낸 거야. 요렇게가. 자, 그리고 이제 3x3에서만 특별하게 가능한 게 있어. 그게 사루 사루스입 아니 호루스입 법칙인가? 사루스입 법칙인가? 그거를 쓰는 건데 그게 뭐냐? 이거는 오직 3x3에서만 가능한 거야. 위에 내가 2x2에서 했던 거랑 약간 비슷해. 위에서 그러니까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게 플러스 방향이고 반대로 왼쪽 아니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내려가는 게 마이너스 방향으로 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다 내려. 그러니까 처음 거는 그냥 대각선으로 내리고 그 다음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올려. 어머, 음, 요렇게 올리고 다음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올려버려.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림이. 요렇게 하자. 얘 좀 지울게. 보자. 잠깐만. 요렇게 하자. 하나, 둘, 셋. 자, 요 보라색은 다 플러스 방향이야.
다 플러스 방향으로 치는 거야, 여기선. 그 다음 초록색으로 바꿀게. 요렇게 하나, 요렇게, 아 그림 못 그린다. 둘, 요렇게 셋. 자, 요렇게 하는 게 이제 마이너스 방향이야. 요거 마이너스, 요거는 플러스. 자, 그럼 요렇게 해가지고 다 더해버리면 똑같은 식이 나와. 자, 여기를 지워버리고 한번 해볼게. 어, 자, 초록색부터, 보라색부터 먼저 다 할게. A11, A22, A33, 플러스 A21, 21, 순서 그냥 A1으로 맞춰볼게. A13, A21, A32, 플러스 A12, A23, A31, 마이너스 A13, A22, A31, 마이너스 A12, A21, A33, 마이너스 혀 아파라. A11, A23, A32. 헐어버리니까 아프네. 자, 요것을 이제 깔끔하게 정리하면 위랑 똑같이 나와. 그래서 요게 사루스 법칙인 거고, 요거는 오직 3x3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4x4에서 4x4 뭐 2x2에서는 2x2 해봤자 뭐 2x2도 되고 뭐 1x1도 해도 되는데 4x4부터는 확실하게 안 돼. 그래서 요런 게 있다. 자, 그러면 행렬식이라는 것을 이제 정의를 배웠고, 그럼 이제 정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행렬식과 관련된 성질 및 정리제를 배워봐야겠지? 자, 먼저 행렬식 A가 있을 때, 행렬 A가 있을 때, 그 행렬 A의 디터먼트와 그 A의 트랜스포즈가 된, 즉 전체 행렬에 대한 디터먼트랑 완전히 같다. 자, 얘가 왜 같은가? 어차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행렬 A가 있어. 근데 행렬 A에 대해서 그 대각선을 기준으로 뒤집어 버린 게 전체 행렬이잖아. 그치? 근데 뒤집어봤자 어차피 원소에 있는 원소는 똑같고, 그리고 치원 또한 치원은 아마 역치원이 될 거야. 될 이건 확실하잖아. 내가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이거는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똑같아. 그러니까 행렬이 그냥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크기는 변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크기래. 그 디터먼트는 변함이 없는 거야. 행렬식은. 그 다음에 정리 9.57. 자, 삼각 행렬일 때 디터먼트 A는 그 행렬 A에 있는 주 대각 성분들의 곱이다. 얘는 쉽게 예를 보면 음, 그냥 쉽게 3x3에서 볼게. A를 A11, 00, A12, A21, 큰일 났네. A21, A22, 0, A31, A32, A33. 자, 요때 행렬식을 구하라. 자, 요렇게 하면 아까 우리가 배웠던 사루수의 법칙 또는 뭐 연수전개로 나타낸 거 또는 뭐 그냥 수로 다 나열해 놓은 거 그거 셋 중 하나를 아무거나 쓰면 어떻게 되냐? A11, A22, 뭐 사루스로 법칙 쓸게. A11, A22, A33 플러스 0 곱하기 A21, A32 플러스 0 곱하기 0 곱하기 A31 마이너스 0 곱하기 2 곱하기 A22, A31 마이너스 0 곱하기 A32, A11 마이너스 0 곱하기 0 곱하기가 아니라 0 곱하기 2, A21, A33가 되는데 0, 0, 0, 0, 0 하면 결국은 뭐다? A11, A22, A33만 남는다. 나중에 연수전개를 배우면 더 편한 게 연수전개를 배우면 아까 요 위치 있지? A11, 요 보라색 부분 A11, A22, A23, A32, A33에 대한 게 지금 여기잖아. A11에 대해서 요렇게 해놓은 건데 요 심지어 요거에 대해서도 요 대각선만 있는 거잖아. 그치? 뭐 굳이 증명을 하고 싶으면 내 기억으로 얘
아마 귀납법, 수학적 귀납법으로 아마 풀 수 있을 거야. A가 2x2일 때 삼각행렬에 대해서 주대각 성분이 행렬식이다. 그랬을 때 K번째에 대해서 요게 만족하면 K 플러스 1번째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될까? 그것에 대해서도 주대각 성분들의 곱으로 나타나는 게 결과다 하는 게 아마 증명일 거야. 뭐 나중에 2학년 때인가? 아마 서영대 수학에서 다시 배울 거긴 해. 그래서 증명은 일단 웬만하면 패스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정리 9.57. 행렬식의 성질. 얘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해. 왜냐? 행렬식의 성질이 나중에 이제 가우스 조거법, 즉 이제 어 연립 방정식에 대해서 해를 구할 때 요 행렬식의 성질이랑 똑같은 걸로, 그러니까 약간 비슷하게 가. 그렇기 때문에 얘를 알면 그 뒤에 가서도 편해. 그럼 요때 이제 행렬식의 성질을 하나씩 하나씩 한번 보자. 자, 먼저 하나. 한 개의 행 또는 한 개의 열에 알파배를 한 행렬식은 원래 행렬식의 알파배와 같다. 한 개, 얘 왜 이렇게 약하니? 한 개의 행 또는 열의 알파배를 한 행렬식은 원래 행렬식의 알파배와 같다. 자, 증명을 간단하게 하면, 자, 어떤 행렬이 있어. 행렬에 대해서 determinant A를 구하면 A의 식을 나타내면 시그마의 썸의 사인의 SN의 사인 함수의 시그마 A1, 시그마 1 뭐 쭉 해서 AN, 시그마 N이 있겠지. 자,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I번째 행에 알파벳을 시켰어. 그럼 위에서 AI 시그마 I가 어떻게 바뀌냐? 알파의 AI 시그마 I로 바뀐다. 자, 그럼 이렇게 바뀌면,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즉 요거를 통해서 이제 바꾼 걸로 해볼게. 그럼 determinant A, 요거를 A 프라임이라고 나타낼게. S는 sin 시그마 A1 시그마 1 쭉 해서 알파 AI 시그마 I 점점점 AN 시그마 N 인데, 우리가 실수해서 곱셈 법칙에 대해서 분배 법칙이 가능하지. 뭐 아니면 곱에 대한 결합 법칙으로 해도 그래, 곱에 대한 결합 법칙이 가능하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알파가 요 밖으로도 나올 수 있겠지. 즉 썸 밖으로 나올 수 있겠지. 왜냐하면 저 알파가 있는 식마다 다 하나씩 하나씩 더하는 거잖아. 그러면 알파를 아예 빼버리고 먼저 그거를 다 더한다, 그 사인 함수에다가 뭐 알파 각각의 성분들을 곱한 거를 다 더한 다음에 알파를 곱한 거나 상관이 없겠지. 그러면 요게 알파의 시그마 뭐 해가지고 사인 시그마 A1 시그마 1 쭉쭉쭉 AI 시그마 I AN 시그마 N. 근데 요 괄호 안에 있는 게 뭐다? determinant A랑 같다. 그러면 알파의 determinant A가 나온다. 즉 알파배와 같다. 자, 그럼 내가 했던 질문, A가 만약에 n by n이고 알파가 실수일 때 determinant 알파 A와 알파 determinant A는 과연 같을까? 자, 알파 determinant A라는 거는 다시 리뷰를 하면 알파 A, 즉 만약에 A가 성분 AIJ로 나타나 있을 때 n by n으로 하고, 자, 그럼 요때 알파 A라는 거를 우리가 정의를 어떻게 했냐? 모든 성분에 대해서 알파만큼 곱해버린 게 우리가 알파 AI라고 했다. 자, 그러면 모든 성분마다 알파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여기 식에서 보면, 요 식에서 보면 알파가 여기 I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알파가 들어가고 여기에도 알파가 들어가고, 그러면 모든 n에 대해서 알파가 다 곱해진 거잖아. 즉 알파가 몇 개나 곱해졌다? n개만큼 곱해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나온 게 알파가 아니라 알파의 n승이 나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디터미넌트 알파 A와 알파 디터미넌트 A1은 다른 거야. 하지만 알파 N의 디터미넌트 A와는 같다. 뭐 굳이 요 두 개가 요 내가 다르다고 해놓은 게 같다고 하는 경우는 알파가 언제밖에 없다? 1밖에 없다. 1밖에 없다? 아 0도 되네. 응. 0도 되는구나. 0을 곱해버리면 다 0이니까. 아 뭐가 어. 자 됐지? 그럼 첫 번째 성질 한 개의 행 또는 한 개의 열에 알파만큼 곱한 게 있으면 그러면 행렬식은 알파 배만큼 커진다. 자, 두 번째. 이제 두 개의 행 또는 열을 교환한 행렬식은 원래 행렬식에서 부호만 변한다. 어, 이 같은 건 어떻게 할까? 얘는 예시로 보자. 쉽게 그냥 이제 3x3으로 해볼게. 2x2 같은 경우는 그냥 뒤져버리면 끝나니까 3x3을 해서 내가 A를 뭐 A11, A12, A13, A21, A22, A23, A31, A32, A33 라고 하고 B라는 거를 내가 어떻게 줄 거냐. 밑에 있는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을 바꿔버릴 거야. 그러면 A11, A12, A13, A31, A32, A33, A21, A22, A23.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A에 대한 행렬식을 구하면 다 알지? 그러니까 다 안다는 게 앞에서 우리가 한 번 했잖아. 그럼 내가 그냥 바로 쓸게. 바로 쓰는데 내가 어떤 식으로 나타낼 거냐? 연수 전개처럼 내가 나타낼 거야. 그게 보기가 좀 더 편해. 보기가 좀 더 편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자, 그러면 A11에 A22, A23, A32, A33 마이너스 A12, A21, A23, A31, A33 플러스 A13, A21, A22, A31, A32 자, 요게 A에 대한 디터미넌트가 되어 있고 디터미넌트 B를 구하면 A11, A32, 맞네. A32, A33, A22, A23 마이너스 A12, A2가 A31, A33, A21, A23 플러스 A13에 대해서 A2가 A31, A33가 아니라 A32, A2로 적은 거나? 어머, 혹시 A22 요거 A31, A32, A21, A22 자 그러면 요거 각각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 행이 바뀌어 있네. 자 그럼 행이 바뀌어 있으면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2x2에서 만약 행이 만약 바뀌어져 있으면 부호가 변한다는 게 요 명제에 대한 참이겠지? 자 얘에 대한 행일식을 구하면 A22, A33 마이너스 A23, A32가 되어 있고 A32 자 요거는 A32, A23 마이너스 A33가 아니라 반대로 할게. A23, A32 마이너스 A22, A33 자 얘랑 몇 배 차이일까? 그치 마이너스 1배 차이니까 요렇게가 마이너스 1배다. 자 얘도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1배야 서로가. 이거 부호만 바뀌어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디터미넌트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디터미넌트 B인데 얘는 결론보다 마이너스 디터미넌트 A와 같다. 따라서 두 개의 행 또는 열을 교환한 행렬식은 원래 행렬식에서 부호만 변한다. 그러면 두 개의 행을 먼저 바꿔버리고 그리고 또 다른 두 개를 바꿔버리면 행렬식은 어떻게 될까? 이때는 일치를 해. 예를 들어 여기 B에서 내가 뭐 B에서 요 두 개를 바꿨다고 하면 요는
시시하잖아. 왜냐하면 A랑 그냥 똑같으니까. 근데 요거를 말고 뭐 요렇게 바꾸거나 아니면 뭐 요렇게 바꿔버리면 결론적으로 A랑 또 똑같은 게 나와. 까릿? 그래가지고 두 번 행렬식의 두 번째 성질, 두 개의 행 또는 두 개의 열을 서로 교환한 행렬식은 원래 행렬식에서 부호만 배운다. 자, 마지막으로 한 행에다가 알파벳을 해가지고 다른 행에 더하여 만든 행렬식은 원래 행렬식과 같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도 앞에처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앞에처럼 그러니까 내가 3x3에서 해놓은 것처럼 똑같이 하면 똑같이 아니야 그냥 할게. 자, A를 요거는 그냥 2x2로 할게. A11, A12, A21, A22. 자, 요걸 A라고 할게. 그 요때 determined A를 우리가 알겠지? 요때는 A11, A22, 마이너스 A12, A21. 자, 그러면 B라는 거를 내가 뭐로 할 거냐? 이 행이 있는 거를 알파만큼 해가지고 1행에다가 더해버릴 거야. 즉, A11 플러스 알파 A21, A12 플러스 알파 A22. 그 다음에 A21, A22.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determined B를 구하면 A11 플러스 알파 A21 네? 곱하기 A22 마이너스 A12 플러스 알파 A22 곱하기 A21 그리고 아니야 계산하면 A11 A22 플러스 알파 A21 A22 그 다음에 뒤에서 알파가 또 있는데 이때는 마이너스 A22 A21 마이너스 A12 A21 자 그러면 요 알파에 대해서는 0이 되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가 된다? A11 A22 마이너스 A12 A21 이 되고 근데 보면 위에 있는 determinant A와 같다. 그래서 한 행에다가 알파벳을 해가지고 다른 행에다가 더하거나 뭐 빼는 거는 뭐 알파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원래 행렬식과 같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만약에 두 개의 행이 만약 서로 같으면 어떻게 될까? 자 두 개의 행이 만약 같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요 성질을 가지고 다른 행의 그 같은 행 중에서 하나에다가 마이너스만큼 곱해가지고 위에다가 더해버리면 그러면 그 행은 0이 되겠지. 근데 한 행이 0이면 그것에 대한 행렬식은 0이 나오는 거야. 그거는 어떻게 하면 쉽게 할까? 나중에 연수를 하면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왜 한 줄이 0이면 그 한 줄에 대해서 연수 전개를 해버리면 무조건 0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요때는 determinant A는 0이다. 요는 약간 유용한 성질인 거야. 그러니까 유용한 정리라 해야 하나 내용? 문제 풀 때 만약에 한 줄이 싹 다 0이다. 그러면 그냥 행렬식 0이다. 그냥 해버리면 돼. 물론 이야기는 해야겠지? 뭐 두 개 행이 서로 같으니까. 그래서 한 행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배를 해버리면 그러면 이때는 이제 행렬식 하나의 행이 0이 되니까 그래서 그때 행렬식은 0이 된다. 이런 식으로. 자, 행렬식에 대한 또 다른 성질. 이것도 중요한 성질인데 두 개의 행렬에 대해서 행렬의 곱 AB에 대해 determinant AB는 determinant A와 determinant B의 곱으로 쪼갤 수가 있다. 자, 행렬 AB에 대해서는 어, 행렬식 AB와 BA는 서로 다르잖아. 근데 여기서 determinant A와 determinant B는 서로 실수잖아. 실수 같은 경우는 교환 법칙이 성립 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determinant B, determinant A와 같고 그리고 이건 내 주장인데 determinant B, determinant A와 아마 같을 거야. 내 주장. 어. 그러면 요게 왜 중요한가? 얘가 왜 유용한가? 굳이 우리가 A, B를 안 곱하고 그냥 각각의 행렬에 대한 행렬식을 구해서 그 실수에 대한 곱으로 나타내면 좀 더 빠르잖아.
자, 여기 있는 연습 문제 한번 볼게. A와 A 트랜스포즈의 곱이 항등 행렬인 정사각 행렬 A를 우리가 뭐라 하냐? 직교 행렬이라고 부르는데 요때 직교 행렬의 디터먼트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자, 위에 있는 정리를 가지고 풀면 디터먼트 A 트랜스포즈는 디터먼트 A 곱하기 디터먼트 A 트랜스포즈인데 위에는 정리가 아니라 앞에서 했던 정리 9.55를 쓰면 디터먼트 A와 디터먼트 A의 트랜스포즈는 같다. 그러면 디터먼트 A의 제곱은 1이다. 1이다 하기 전에 디터먼트 항등 행렬은 1이다. 따라서 디터먼트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요게 결론이다. 어, 자, 요까지가 일단 행렬식이고 이제 이어서 여인수 전개 나가보도록 할게. 여인수 전개와 역행렬. 그래서 요 뒤에 여기서 역행렬에서 우리가 앞에서 뛰어넘었던 그 정리들 몇 개 있지. 뭐겠지? 만약에 A가 가역행렬일 때 A의 트랜스포즈도 가역행렬이 돼야 한다. 아니면 뭐 A의 아니야 그렇지. A의 역행렬의 역행렬은 자기 자신이고 A, B에 대한 역행렬은 B의 역행렬과 A의 역행렬의 곱으로 순서는 지켜져야 한다. 요런 거. 요것을 한 번 더 다시 언급을 할 거야. 그리고 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역행렬을 구할 수 있으니까 한번 계산해 볼 수 있겠지? 자, 그래서 먼저 여인수가 뭐냐를 볼 거야. 여인수라는 게 여인수라는 걸 하기 전에 먼저 소행렬식이 뭔지를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정의를 할 거야. 정의를 먼저 말하면 행렬 A에 대해서 성분 ALK를 포함하는 L행과 K열을 제거한 나머지 성분으로 이루어진 N-1차 정사각 행렬의 행렬식 MLK를 ALK에 대한 소행렬식 마이너이라고 한다. 자, 원래 여기 행렬식에서 그러니까 밑에 있는 그림에서 여기에 뭐 원래 A1K, 뭐 A2K 쭉 해서 뭐 ALK 여기 들어가 있어야 할 거고 또한 여기에 뭐 AL1, 뭐 AL2 쭉 해서 뭐 여기 들어가 있어야 하잖아. 그치? 근데 요만큼 다 빼버린 거야. 요게 MLK, 즉 여기서 소행렬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예를 들어서 A가 3x3일 때 1, 2, 3, 4, 5, 6, 7, 8, 9일 때 M22를 구하고 싶어. M22 같은 경우는 이행, 이열, 즉, 그러니까 이행, 이열이 있는 성분을 포함하는 열과 행과 열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행렬식이잖아. 그치? 어머, 잘못 넘어갔네. 그러면 1, 3, 7, 9가 되겠고, 요것에 대한 행렬식을 구하면 9 빼기 3, 7, 20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가릿? 그래가지고 요게 소행렬식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소행렬식에다가 부호를 곱한 수를 우리가 ALK라고 기호를 쓰고 요때 이것을 뭐라냐? 여인수 코팩터이라고 한다. 자, 코팩터 할 때 앞에 있는 코 있지. 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코라기보다는 여라는 이제 의미를 보면 우리가 집합에서 여집합이라는 걸 배웠잖아. 즉 집합 큰 X에 대해서 그러니까 집합 큰 X에 대해서 집합 A가 있어. 그러면 집합 A를 제외한 나머지 우리가 요 부분을 뭐라고 부르지? A의 컴플리먼트 써가지고 즉 A의 역행렬 뭐래 A의 여집합이라고 부르잖아. 여기서 여가 여기 있는 여인수 할 때 여가 같은 의미야. 그러니까 약간 그렇지 같은 의미지. 근데 왜 이렇게 불렀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자, 여튼 여기서 ALK를 우리가 여인수 코팩터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여인수 AIG를 JI 성분으로 갖는 행렬을 우리가 뭐라냐? 수반 행렬 어드조인트 매트릭스라고 부르고 기호를 어드조인트 A로 나타낸다. 즉 다시 말해서
어드조인트 A는 aij의 트랜스포즈를 시킨 거. 즉 A11, A12 해서 쭉 해서 A1n 있고 A21, A22 쭉 해서 A2n 쭉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수반 행렬 어드조인트 매트릭스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 예시까지만 들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 자, 요 행렬의 소행렬식, 여인수, 수반 행렬을 구해보래. 자, 그럼 먼저 소행렬식을 구할 때 소행렬식이라는 게 다시 리콜하면 만약에 aij라는 성문에 대해서 mij를 구할 때 aij를 포함하는 i행과 j열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행렬식이 소행렬식이잖아. 자, 그러면 m11 같은 경우는 1행 1열을 제외하면 5, 6, 8, 9만 남지. m21 얘는 2행 1열을 제외하면 2, 3, 8, 9. m31 3행 1열을 제외하면 2, 3, 5, 6. 그 다음 M12 같은 경우는 우리가 1행 2열을 제외하면 4, 6, 7, 9. M22는 2행 2열을 제외하면 1, 3, 7, 9. M23 아니야 M32 이렇게 지키는 이유는 나중에 구할 수반 행렬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자, M32 같은 경우는 3행 2열을 지우면 1, 4, 3, 6. 그러니까 1, 3, 4, 6이 남고 M13 같은 경우는 1행 3열이 지워지니까 4, 5, 7, 8. M23는 1, 2, 7, 8. 그리고 M33 같은 경우는 1, 2, 4, 5가 남겠지? 자, 이걸 계산하면 5, 45, 6, 8, 48이니까 마이너스 3. 4, 9, 36에 6, 7, 40이니까 마이너스 6. 4, 8, 32에 5, 7, 35니까 마이너스 3. 18에다가 마이너스 24니까 마이너스 6. 얘는 9 빼기 21이니까 마이너스 12. 8 빼기 24니까 마이너스 6. 왜 다 마이너스냐? 2, 6, 12에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3. 6 빼기 12니까 마이너스 6. 5 빼기 8이니까 마이너스 3. 자, 요렇게 소행렬식을 먼저 다 구했어. 그 다음 여인수를 구해야겠지? 여인수를 구할 때는 앞에 보면 여기 L 플러스 K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L 플러스 K 승만큼 해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L 플러스 K 승만큼 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A11은 마이너스 3이겠지. 왜냐? 1 플러스 1 하면 2니까 부호는 변함이 없어. A12 같은 경우는 A12는 마이너스 1이 붙겠지? 그럼 6이 되고 A13는 마이너스 부호 안 붙으니까 마이너스 3. A21은 붙으니까 6. A22는 안 붙으니까 마이너스 12. A23는 붙으니까 6. 그 다음 A31은 안 붙으니까 마이너스 3. A32는 붙으니까 6. 마지막으로 A33는 안 붙으니까 마이너스 3. 자, 그럼 요거를 토대로 이제 수반 행렬 어드조인트 행렬을 구하면 자, A11 그러니까 aij를 ji 성분에다 갖다 놓는 거잖아. 그러면 A11은 마이너스 3 그대로 여기 두고 A12는 2행 1열에다가 배치해야겠지? 그러면 6. A31은 그러니까 A13는 3행 1열에다가 배치를 해야 하니까 뭐야? 나 뭐 잘못했는데? 아, 맞아 맞아. A13는 3행 1열에 배치하니까 마이너스 3. 아, 요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좀 그렇네. 자, A11, A21, A31, A2, A12, A22, A23 그리고 아, A32 그 다음에 A13, A23, A33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
참 얘가 행렬이 참 보기 좋게도 대칭이 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3, 6, 마이너스 3, 6, 마이너스 12, 6, 마이너스 3, 6, 마이너스 3. 요게 어두운 행렬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이제 연수전개가 뭔지 그리고 연수전개를 통해서 이제 행렬식도 구하고 그 다음에 역행렬을 구한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못했던 리뷰들을 가지고 한번 수업을 할 거야.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